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일매일이 개엄이다. 김성훈의 범죄 자금 은닉을 밝혀내기 위해 자수까지 해가며 제보한 제보자 김희석 씨가 했던 말입니다. 일조한대 다단계 사기 주범의 사기 행각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과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김성훈은 2018년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까지 받았지만 사기 주범 김성훈의 범죄 수익금은 온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력한 이들이 검사요, 변호사요, 전관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씁쓸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게 매우 중요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김성훈이 지인에게 보낸 자필 편지. 이 편지에서 IDS 사기 주범 김성훈은 현재 김선규 변호사의 부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우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을 두고 거듭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선규 변호사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추적해봤습니다. 김선규 변호사는 김성훈의 변호인입니다. 그는 200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부산, 인천지검을 거쳐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파견돼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 이듬해인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입니다. 2015년 검사복을 벗고 그는 단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단박에는 대표적인 친윤, 남기춘과 홍기채 등이 있었죠. 이후 2017년 법무법인 다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10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수처 부장으로 임명됩니다. 공수처 재직 중 김성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경 부장검사 시절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퇴직한 후에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2월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공수처에서 직을 내려놨습니다. 최혜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김성규의 공소 사실을 낭독할 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송창진, 김선규는 공수처 내부에서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고 공수처에서 그의 위상은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는 2024년 5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끝으로 다시 법무법인 다전의 대표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IDS홀딩스 사기 주범 김성훈의 변호인이 됩니다. 김희석 씨의 자수에도 기소 중지로 사건을 질질 끌던 검찰이 햇수로 5년 만에 보안 수사권을 활용해 김성훈을 다시 조사하는데 당시 목포까지 달려가 배석한 게 바로 김선규 변호사였습니다. IDS홀딩스 수사를 지휘했던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의 측근 김성규 변호사가 이 사기주범의 변호사라니 매우 찜찜합니다. 그러고 보니 김성규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졌을 당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변호했죠. 때마다 윤석열이 수사하는 사건, 피의자들의 대리를 맡아온 김성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김선규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고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강남 신사역에서 도보로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은 김성규 변호사와 부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우성 소유입니다. 대표는 김 변호사의 부인이죠.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주식회사 우성은 연 면적 989제곱미터의 6층짜리 건물과 대지를 2022년 11월 17일 120억 원에 매입합니다. 이후 전 건물주는 가지고 있던 부채를 털어냈고 같은 해 1월 31일 주식회사 우성은 96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건물 가격의 80%를 대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신탁을 해두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우성은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 외감 기업이 됐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성의 총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0억 원 규모인데 김선규 변호사가 34억 원, 부인 김 씨가 11억 원가량을 장기차입해 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우성에 빌려준 돈이
45억 원이라는 겁니다. 김성규 변호사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고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 정도 자산가가 됐을까 궁금해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축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이 건물 임차인들과 분쟁을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 변호사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 집행 소송까지 진행했고요. 현재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은 모두 재소자 출신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 거예요? 진역에서 알았죠. 네? 진역에서. 아, 교도소에서. 그러면 몇 년도쯤에? 걔가 구속된 게 2013년도였고, 걔가 16년도였거든요. 네네. 걔랑 알게, 그 안에서 한 게 한 19년? 18년? 19년에, 예. 요 정도 알게. 8년?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그 검사실에 자주 출정을 나가거나 좀 그러셨었던 거예요? 저는 검사실에 나가진 않았고, 네. 이제 그 뒤에 그 안에는 뻔하잖아요, 서로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건물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 신사동, 제가 그 건물을 전체 썼었어요. 불소해서, 예. 그러니까 명예는 김성훈이 앞으로 안 돼 있어요. 네, 그쵸. 그 변호사 부인 앞으로 돼 있어요. 주식회사 우성건설이라고 해갖고. 네. 예.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 그러면 건물, 그 부인이 저기 김신 거죠? 김성규 변호사 부인.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을 통임대했던 A씨, 김성훈의 건물로 알고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여름께 김성훈을 면회하며 이 건물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훈이한테 입주하기 전에 그 건물을 그러면 활용을 해서 나한테 팔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김성규를 2024년 6월 달에 여름에 6월인가 7월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 건물을 얘기하면서 그 건물을 팔아달라고. 매도에 대한 거, 그때는 매도에 대한 거 해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내가 해봤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안 팔려요, 그 가격에는. 그게 이제 나한테 140억에 팔면은, 수수료 얼마 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좀 매도 의향서를 써줘라. 매도 의향서가 있어야지 내가 할 거 아니냐. 매도 의향서를 내가 적장을 써달라고 했어요. 보통 부동산 팔 때, 160억, 163억, 165억, 이렇게 해서 적장으로 써줘라. 우성으로 해갖고, 내 이제 그 부동산 동생 이름으로 해갖고, 성원에서 적경 가서, 우리가, 성훈이가 알았다. 그래갖고 김성규한테 받았겠어, 자기가. 서신으로 받았고 받은 걸 나한테 또 서신으로 보낸 거죠. A씨는 자신이 김성훈으로부터 받았다는 매도 의향서도 보내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우성이 소유했지만 김성훈이 자신의 건물이니 팔아달라 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A씨는 김성훈의 자필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형님, 부동산 매도 의향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각 165, 163, 160억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물을 처분해버리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천 토지 매입이든 마트 운영이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이미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처분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 처분하는 게 형님이나 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제가 밖에 있다면 몇 주면 해결할 일인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변호사들이란 2024년 2월 17일 hun. 그러나 건물 매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김성훈에게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규 변호사를 만난 것도 당연히 김성훈의 소개였겠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우성의 대표인 김 변호사의 부인이 아닌 김선규 변호사가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계약을 그 부인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김성규가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김성규가 그때 얼굴을 몰랐고 부인은 미국에 가 있었고 김성규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모든 도장 다 갖고 부부니까 실적으로 김성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었어요. 제가. 우리는 그간 김성훈이 A씨에게 보낸 편지 7통을 더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김성훈이 A씨에게 쓴 자필 편지입니다. 김성훈은 A씨를 형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고 보내주신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접견을 넣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참 고민스러운 제안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고민입니다. 서진 빌딩, 사실 저는 빌딩 이름도 잘 몰랐어요. 사려고 산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할 수 없이 소지하게 된 물건입니다. 그냥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잘 안 된 거고. 김성훈은 분명 이 건물이 자신의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곤 리모델링을 해 매각하려 한다고 했죠. 실제로 우성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볼까요? 김성훈은 형님께서 매각하려 하신다 해서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다. 다른 쪽 수입으로 이자는 낼 수 있으니 그냥 은행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라고도 했습니다. 2018년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명령을 받은 김성훈이 교도소 안에서 무슨 수입으로 은행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걸까요? 김성훈은 A씨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얘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형님 제안은 보증금 없이 6개월 쓰시는 조건으로 월세 2,500을 내시겠다는 말씀이고요. 6개월 보장. 6개월 내에 형님께서 매각을 해보시고 안 되면 보증금을 내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보증금으로 얼마를 생각하시는지도 알 필요가 있겠네요. 대략 이 정도 내용이시네요. 저는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가 3,500인데 2,500에 세를 놓는 것에 대한 고민과 진행 중인 매수 건이 11월 초쯤 결론이 날 예정이라는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 매수 조건은 건물을 비운 채로 양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만일 매수자를 설득해서 6개월 계약을 인정받는다 해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비워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2,500이라는 월세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형님께서 3,500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11월 초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 매수건이 어그러지면 제가 결정하면 될 일이니 적어도 한 가지 고민은 들게 되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2024년 10월 27일 혼. 김성훈은 11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A씨는 보증금 5천만 원의 가계약서를 썼는데 결국은 이를 무시하고 2024년 12월 9일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2,500만 원에 6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대신 6개월 후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3,500만 원으로 2년간 계약을 다시 맺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A씨가 김성훈에게 제안한 대로 6개월간의 계약이 성사됐고 이후 정식 계약 시에는 김성훈이 주변 시세로 언급한 금액으로 재계약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김성훈의 편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매각하려 했는데 잘 안 됐다. 이 건물은 비운 채로 양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실제로 이 빌딩은 A씨가 통임대를 시작한 2024년 말 이전까지 2년간 비운 채로 있었습니다. 우성은 크게 2번 자산 규모가 늘었고 이 빌딩을 사면서 외관 기업까지 됐지만 딱히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성훈은 A씨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이전까지 계속 편지를 보내며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4월 6일 김성훈이 A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실망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님, 만약 6월에 형님께서 정식 계약을 맺지 못하시면 그때는 본인이 김변 판단해서 좋지 않은 일에 제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6월에 꼭 정식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냥 후회도 되네요. 모른 척하고 말 걸 괜한 짓을 해서 서로 감정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공수처가 계속 이감을 요청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A씨가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아 김성규 변호사에게 맡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훈은 5월 6일에도 A씨에게 편지를 보내 신신당부를 합니다. 서진 빌딩 건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형님과 저희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김변에게 워낙 큰 소리를 쳐놔서요. 그러니 꼭 계약대로 이행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행되고 나면 제가 즉시 김변을 설득하여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도록 해볼게요. 서지는 사연이 아주 많아요.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성우는 2025년 5월 10일 또다시 A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주신 사진하고 빌딩 권리 분석 자료 잘 받아보았다면서 김변과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 김변이 반박 자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김변은 당연히 김선규 변호사를 말합니다. 편지를 살펴보면 김성우는 마치 김선규 변호사가 자신의 은닉된 자금을 살펴봐주는 사람인 듯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우는 5월 26일 A씨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A씨가 제시한 권리분석 문건에 대한 의견과 6월 9일에는 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두고 계속 딜을 하고 있죠. 김성우는 6개월간의 1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또다시 A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주신 편지 보고 좀 불편한 기분이 드는군요. 형님께서는 2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아주 병신 핫바리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서진 빌딩을 꼭 써야 한다고 사정하신 것도 형님이고 석 달이면 보증금 다 낼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도 형님이고 그럼에도 6개월이나 기간을 더 넓게 드렸지요. 저랑 상의도 없이 김변에게 중간에 1억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도 형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엄청 비굴하게 굴었고 저는 만일 형님께서 최종 약속을 어기면 더 이상 서진에 관여 안 하고 김변에게 정권을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성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A씨를 계속 탓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과 상의 없이 김선규 변호사에게 중간에 보증금 중 1억 원을 내겠다 했냐며 언짢아하기도 했죠. 편지 계속 보시죠. 김변이 왜 건물을 비워놓고도 태연하고 강경한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했죠. 그건 이 건물이 경매에 나가도 저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금 회수에는 유리하겠지요. 건물을 비워놓더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거듭 자신의 건물임을 언급하는 김성훈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건물 매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서 형님께 보증금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그 일과 보증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보증금 3억 5천을 6월에 내겠다는 약속은 작년에 형님께서 하신 계약입니다. 김성우는 2025년 6월 2차 계약 시 내기로 한 보증금 3억 5천만 원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건물 매입이라니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은 가슴을 칠 일입니다. 미국 건물에 대한 언급은 5월 6일에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미국 샌디에이고 쪽에 제법 규모가 큰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마침내 매입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학 동창이 현지에서 사업을 오래 하고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 그 친구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총 거래 대금이 4,200만 달러라서 꽤 규모가 커요. 일부는 현지 은행에서 대출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송금이 돼야 해서 자금 수요가 급증했어요. 6개월 후에 잔금까지 다 납입해야 해서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모으는 중이고요. 투자금도 전부 회수하는 중이에요. 김성우는 이 편지에서 이제는 김변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모호한 상황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건물에 대한 권한이 김선규 변호사에게 갔다는 것인지 김성훈이 A씨에 대한 대응을 김선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밀어놓은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A씨가 입주하면서 2025년 6월까지 내기로 한 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김성훈이 화를 내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김선규 변호사는 어떤 답변을 할까요? 우선 서진 빌딩에 붙은 번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서진 빌딩 여기 임대 걸려있는 거 보고요. 네. 부동산인가요? 아닙니다. 아, 여기 전화 전화번호 주신 분은 어디실까요? 길 가다가 임대문이 적혀있길래 전화 드렸는데요. 아, 인사하실 분이신가요? 중개소가 아니시고? 네네. 아, 저는 건물 소유주예요. 기자라고 다시 밝히며 질의를 시작하자 아, 혹시 김성규 변호사님 부인 되세요? 누구세요? 아, 여기 김성규 변호사님 건물이잖아요, 그쵸?
아니요, 누구세요? 아니신가요? 그 누구시냐고요? 잘 맞으시죠? 예, 저는 유탐사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김성규 변호사 사무실 저 건물 아닌데요. 근데 기자님 왜 무슨 일이실까요? 이거 우성에서 매입하신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죄송한데요, 무슨 일이실까요? 아, 김성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디 누구시라고요? 네, 유탐사의 권지현 기자입니다. 유탐사라는 언론사고요. 네, 권지영 기자님이요? 예. 예, 김성규 변호사 건물 아니고요. 주식사 우성인데 그거를 왜 저한테 여기로 문의하는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우성이 김성규 변호사님 부인께서 하시는 업체로 알고 있고 김성규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네요. 여보세요? 김성규 변호사의 이름만 언급했을 뿐인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김 변호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우성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아파트 건물. 한낮인데도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사물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죠. 연락처는 법무법인 다전입니다. 그의 사무실로도 수차례 찾아가 봤습니다. 누군지 알고. 그럼 명함만 좀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다칠 뻔했잖아요. 아니 뭐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김성규 변호사님 찾아왔고요. 네, 아까 안 되신다고 하셨지 않으세요? 갑자기 문 닫으셔서 다칠 뻔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근데 어쨌든 김성규 변호사님께 직접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제가 명함이라도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명함 드리고 갈게요. 네, 변호사님께 좀 꼭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김선규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김선규 변호사였는데 전화를 걸어봐도 또 카톡을 해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아니세요? 이거 제가 서면이라도 좀 전달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다전에 몇 번 와서 계속 명함 전달해드렸고. 아니 근데 이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전에서 서거. 이거 그럼 김성규 변호사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김성규 변호사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다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탐사의 권지현 기자입니다. 네, 네네, 김성규 변호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네네, 언제쯤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오셨는데 뭐 어떤 일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안 나오시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내일도 안 주로 나오시나요? 변호사님들의 개인 스케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대표 변호사님이라도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다른 대표 변호사님은 이 건으로 따로 통화를 원하시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다전에서 어쨌든 김성훈 씨 수임도 하셨었잖아요. 저는 일단 들은 내용이 따로 없어서 통화를 뭐 연결하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연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연락처랑은 좀 전달해 주신 거죠? 네, 다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연락을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전 전달만 드렸고요. 뭐 가타부터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김성규 변호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부께서 운영하고 있는 우성 번호도 여기 다전으로 돼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우선이 왜 다전? 네. 그 다전에서만 쓰는 번호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주식회사 우성도 이 번호로 돼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들한테 전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의 집으로 방문을 해봤지만 네, 저는 지금 김성규 변호사 자택에 있는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전 법무법인에 아무리 가봐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셨어요? 어디로 혹시 잠시? 아,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저는 인천재 권지현 기자라고 했는데요. 네, 좀 검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댁에 오시면 죄송하지만 그냥 보지 말고 아버님께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택으로 질의서를 전달하자 그의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셔서 드릴 말씀 없고요. 그거 저희 소유 맞고 제가 소명을 드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 일로 전화를 지난번에 주셔서 네. 제가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전화를 끊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질문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요. 그냥 끊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 네. 자체가 너무 네.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 무슨 질문에 황당하셨어요? 김성규 변호사 소유가 맞나요?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우성이 김성규 변호사님도 이사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 남편분 근데 아니신가요? 그 질문을 기사님이 왜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고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주식회사 우성 소유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성을 그리고 저기 진접 쪽에 그 기자님. 아파트에 지금 등기부등본 해놓으셨던데, 네. 기자님, 잠시만요. 예. 제가 오늘 기자님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네네. 분명히 아닌 걸 가지고 왜 물어보시는지도 모르겠으나 저희 시대까지 오신 거는 되게 선 넘으신 것 같아요. 저도 다전으로 좀 법무법인 다전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두 번이나 찾아뵙고 명함을 전달해드렸어요. 그런데 김성규 그건 변호사님께 모르겠어요. 전달이 됐는지도 알 수가 저는 이거는 없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자님께서 꼭 전달하실 내용이 있었으면 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될 일을 지금 개인적인 집에 오셔서 아이한테 그걸 전달하셨다는 거 저는 사실은 있을 수도 네. 없는 일이라고 저도 아이가 생각합니다. 나와서 많이 당황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했고 보지 않겠다는 약속 받고 줬는데 뭐 그 점은 어쨌든. 뭐 아쉬우신 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네.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금의 출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성규 변호사님께서 저는 직접 소명하실 잠시만요. 책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왜 기자님. 부인께서 전화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김성규 변호사님께 제가 수십 번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기자님, 네. 이건 주식회사 우성 소유고 제가 주식회사 우성 대표예요. 근데 그 김성규 질문을 변호사님은 전혀 상관이 제가 없으시다는 아니라고 말씀이신가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그럼 그 계약을 할 때 라는 거는 말씀이 네. 안 되시죠. 그럼 그 계약을 할 때 저는 왜 김성규 변호사님께서 그거에 나가셨어요? 대해서 네네. 무슨 계약을 할 때 김성규 변호사가 나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김성규 변호사님께서 안 나가셨을까요? 그것도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죠. 아니 답변을 제가 해주셔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답변드릴 왜냐하면 내용이 김성규 전혀 변호사님께서 없습니다. IDS 홀딩스 김성훈의 변호인이신 건 아시죠?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답변드릴 이유 네.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모님께 발표하라서 제가 사모님께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김성규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기자님 생각이시고 네. 저희 사적인 영업장이나 저희 사적인 공간에 더 이상 찾아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드린 답변을 겁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 자식의 그거는 소중하든지 김성규 그동안에 김성규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희 남편이 피해 줬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이만 끊겠습니다. 분명히 직접 전달을 드렸습니다. 직접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는 꼭 전해 주십시오. 전해드릴 이유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뭐지 저는 드릴 말씀도 없어요. 사적으로 피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피해드린 거 없습니다. 저는 전혀 사실 네, 그렇게 답변하신 건 알겠고요. 그렇게 답변하신 건 알겠고요. 이게 김성규 변호사님의 답변이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김성규 변호사님의 답변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말도 안 되죠. 지금 원하시는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는 김성규 변호사님의 입장을 아니요, 듣고 싶은 건데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성 대표로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를 물어보고 다니시고 저희 아이한테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신 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드린 겁니다.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김성규 변호사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네, 김성규 변호사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김성규 변호사님 입장 기다리겠습니다. 또 김성규 변호사에게선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나상. 이 항목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해당 건물은 우성의 소유이고 김성훈과 전혀 무관합니다. 매수대금 중 단 1원도 김성훈의 자금이 없고 100% 가족의 자금, 대출로 매수하였으며 대출원리금도 모두 우성이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귀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자를 상대로 재차 확인해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 답변 내용은 모두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단 한 가지도 허위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택에 불법적으로 방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위 답변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명예나 신용,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최고 수위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또 이후 다시 서면을 통해 임차인들의 실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위 건물이 김성훈의 소유라고 믿었다면 왜 본인에게서 단돈 1원 한 푼도 탈취하지 못한 채 자비로 짐을 빼서 나갔겠습니까? 100% 자신의 건물이라는 김성규 변호사. 그는 임차인이었던 A씨에게도 건물 소유권을 두고 언성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하셨었네요. 예, 이 대표님. 네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 나 문제. 오늘 뭐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쪽 다 거기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해명은 나도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좋아요. 그러면 이 대표님, 예. 지금 그 건물이 누구 건지 아니든지 내가 그런 거를 아니, 근데 왜 김성훈이 건물이라고 내 건물을, 우리 건물을 김성훈이 건물이라고 아니 김성훈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한테 근데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때 난리를 쳤을 텐데. 그때는 그냥 나는 당연히 서로 알고 있는 거랬지 나가 가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냐고요. 내가 그런 얘기. 이 대표님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들었다고도 얘기하고. 왜? 이 대표님이 우리 건물을 팔아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성훈이가 예? 팔아달라 그랬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제가 팔아달라고 그랬지 김성훈이랑 한 얘기는 전 모르고요. 제가 김성훈이한테도 아주 이거 보세요 이 대표님 제가 김성훈이랑 이 네. 두 사람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성훈이 돈이 단 1원도 안 들어간 건물을 왜 김성훈이 건물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일어날 때도 내 건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난 도대체 나는 그럼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나도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 우리 건물을 김성훈이 건물이라고 떠들고 다녔으면서 편지 막 다 휘둘고 다녔으면서 그런 얘기 내가 안 했다고 몇 번이나 나한테 얘기했습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김성훈이 건물로 지금도 생각한다니까.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 대표가 애초부터 내 건물인지 알고 둘이 짜고 거짓말하거나 이 대표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짜겠어요. 제가 적견을 아니 둘이 짜고 지금 그러면 좋아요. 오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지금은 내 건물이라고 내가 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난 성훈이 건물로 알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이거 보세요.
좀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사람이 믿어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왜 거짓말. 그리고 우리 저 대표가 무슨 김성훈이 피해자 모임 뭐 이런데 저 쫓아다니면서 이 건물이 김성훈이 건물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 적 있습니까? 피해자 모임에 지금 간 거를 변호사님이 뭐 보셨어요? 제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 예. 모르는데 제가 그런 데를 왜 가냐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요. 성훈이가 자기 건물이라고 거기서 대출 받아서 나는 성훈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도 일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등기부등본 떼어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등기부등본 떼는데 돈 들지도 않아요. 500원이니까 500밖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둘이 나한테 싸잡아서 나를 속여놓고 지금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표님. 예. 이 건물은 명확히 우리 건물이고 나는 처음부터 이 대표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김성훈이도 싸잡아서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싸그리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싸그리. 왜 우리 건물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까? 하여간 나는 내가 변호사님한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어쨌든 나는 진짜 김성훈이한테 그럼 나도 김성훈이한테 속은 거네요. 그거는 둘이 알아서 하세요. 둘이.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내가 저기 김성훈이도 정말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아요. 예? 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김성훈은 왜 거듭해서 서진 빌딩은 내 거라고 했을까요? 또 임차인도 임차 계약 조건도 왜 김성훈이 정했을까요? 김선규 변호사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